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별무리 펀딩 사이트를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품목 리스트, 주문서와 품목 리스트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응답 화면으로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면은 스프레드시트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하고 이제 자동으로 여기 응답이라는 어, 이름으로 이제 만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기존 스프레드시트에서 선택을 해서 그 안에 시트를 추가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이렇게 되면은 이곳에 자동으로 하나 생성되는 시트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별무리 펀딩 사이트에서 응답받은 응답의 결과들이 자동으로 여기 등록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받았던 이메일 주소와 이름, 연락처, 주소,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등록했던 그 상품들이 여기에 이제 등록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등록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주문서로 만들고, 그리고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재고 현황과 현재 얼마만큼 판매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황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주문서의 형태로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주문서는 이제 특별한 기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상품 리스트가 있으면 여기 이제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열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입금 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송 상태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품목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받겠지만 이게 이제 확정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계속해서 이것과 상관없이 여기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 그 여기 있는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지금 주문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입금이 됐다. 이것을 이제 확인을 했으면 이제 입금된 날짜를 써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4월 1일에 입금이 됐다. 그럼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프레드 시트에서는 이런 형태의 기호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날짜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비어있는 날짜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워둘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송 상태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배송 중일 수도 있고, 배송 준비 중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배송 중일 수도 있고, 배송 완료됐을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 표시해 줄 때는, 어, 이게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에 이제 목록화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좀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 이걸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확인 누르면은 여기에서 항목 목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 목록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배송 준비 중 하고 배송 중 배송 완료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삼각형 모양이 뜨게 되고 여기에서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누르면 배송 준비 중. 이렇게 하면은 다른 글자를 넣으면 이렇게 알람 표시가 뜨게 됩니다. 잘못된 입력이라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만 넣을 수 있게 되고요.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싶다. 데이터 확인을.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 경고 표시인데 입력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요.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입력이 거부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주문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여러 주문들이 들어올 건데, 그럴 때에는 얘를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에도 여기 이 항목이 추가가 되고요. 스프레드시트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을 복사하는 방법이 편하다는 건데요.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놓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다 복사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에 이제 좀 확인하기 편하게 여기 이제 색깔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입금이 확인됐으면 뭐 초록색, 입금을 준비 중이면은 뭐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때는 어떤 걸 활용하냐면 이렇게 뭐 일정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비어있지 않으면 초록색, 그리고 이제 규칙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비어 있으면 노란색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비어 있지 않으면 초록색이 되고요. 난 좀 진한 색으로 해보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조건부 서식. 여기 이제 규칙이 텍스트가 정확하게 일치함을 활용을 할게요. 해서 배송 준비 중이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또 추가하겠습니다. 배송 중이면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네, 색깔이 너무 진한가? 자,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완료면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배송 중으로 바꾸면 초록색이 되고 배송 완료로 바꾸면 파란색이 되고 초록색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음,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이게 쭉 밀려서 이쪽이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음, 이제 고정 화면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을 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나는 고정을 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고정하고 현재 열까지. 그러니까 지금 열을 고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을 고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현재 열까지. 아이고 잘못됐네요. 여기다가 해놓고 보기에 현재 열까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좀 굵은 선 하나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부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정하는 거는 꼭 여기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주소까지만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이제 보는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주문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품목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품목 리스트는 일단은 새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새 시트 추가는 여기 왼쪽 하단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트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아이고. 네. 해서 여기 이제 이름을 품목 리스트로 바꿀 건데요. 품목 리스트. 여긴 주문서라고 하겠습니다. 주문서. 그러면 이 품목 리스트에는 이제 어떤 정보가 들어갈 거냐면요. 그 각 상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요것들이죠.
이 각 상품에 따른 재고량, 그리고 얼만큼 주문이 됐는지, 그래서 남은 재고량이 얼마고, 얼마만큼 판매가 된 건지, 이제 이것들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좀 종합된 정보 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기 편하게 번호를 하나 입력하고요. 품명, 그리고 금액, 재고 수량, 주문, 남은 재고 수량, 그리고 판매 금액, 그리고 판매 금액. 이렇게 해서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나중에 지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에 색깔을, 표의 줄에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 테두리 누르고, 여기 전체 테두리 하면은 이렇게 줄이 다 그어집니다. 하고, 이걸 좀 가운데 정렬을 좀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전체 가운데 정렬.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등록해야 될 것은 이 상품들이에요. 이 상품들을 한번 다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전체 선택을 하고, 복사, 하고, 이렇게 붙이기. 하면은 이렇게 붙죠. 이렇게 아무 데나 이렇게 붙여요.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 품명에다가 이렇게 어, 하나씩 복사해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칸이 조금 좁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위에 이 줄을 딱 갖다 대면은 이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늘려주면 네, 이게 좀 사이즈에 맞게 할 수 있고 여기도 줄이 없는 게 좀 이상하니까 테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고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에는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줄 전체를 지우겠다 하면은 이렇게 놓고 행삭제 해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번호는 뭐 그냥 임의대로 1, 2, 3, 4 이렇게 놓고요. 번호 넣는 거 좀 재밌는 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1, 2까지만 넣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요거를 드래그를 쫙 하면은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지 않아도 돼요. 상품이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금액을 한번 좀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는 35,800원, 24,200원, 25,600원.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원화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원화 표시로 좀 나타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들어가는 건 다 원화 표시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보면 통화 형식으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원화 표시가 들어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소수점이 뒤에 붙어요. 소수점이 이 소수점은 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쓰지 않잖아요. 저희 100원 이하 사실 거의 쓰지 않잖아요. 10원 단위 가끔씩 쓰지만 원 단위도 잘 안 쓰는데 이 소수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여기 보면은 소수점 이하 자리 감소 이런 게 있어요. 요거를 하나씩 두 개씩 누르면 이렇게 네 소수점 표시 안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뭐 재고 수량은 아무렇게나 넣으면 돼요. 지금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재고를 넣어도 되고 네 뭐 이렇게 숫자를 넣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넣지 마세요. 그냥 임의의 숫자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은 조금 나중에 할게요. 주문은 여기 주문서에 들어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올 거거든요. 좀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재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식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수식을 사용할 때에는 여기에다 대고 이제 등호 표시를 하나 넣습니다. 이 등호 표시를 넣으면
이제 이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수식을 넣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고 수량이라는 건 뭡니까? 남은 재고 수량. 재고 수량에서 주문된 값을 뺀 값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 주문된 값을 빼고 남은 그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등호를 넣어놓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게 돼요. D2에 D2죠? 이 좌표로 되어 있는데 D2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빼기 여기 주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값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 완성 제한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값을 자동으로 해도 됩니까? 이렇게 돼서 뭐 이걸 눌러도 돼요. 이걸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애들이 만들어주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뜨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오른쪽을 잡고 쭉 내리면 자동으로 이 행번호가 추가되면서 행번호가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잘 기억해 놓고 잘 쓰시면 좋습니다. 아까 요거 번호 내리는 것도 그렇고 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자 이걸로 되죠? 네. 요거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네, 요 두 가지는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문된 값을 좀 가지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뭡니까? 여기 본멜의 상품, 이 상품에 주문된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가지고 오는데 그 값들이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주문이 됐을 거예요. 하나씩 주문되고, 두 개씩 주문되고, 이렇게 주문됐을 거예요. 그럼 쭉쭉쭉쭉 있는 모든 값을 여기에다가 합산한 값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등호를 넣습니다. 등호를 넣고요. 자, 여기에다 sum이라고 나와요. sum. 이거는 어떤 영역을 지정하면 그 영역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고 여기 괄호를 열어주세요.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넣으라고 하죠. 이렇게 범위를 이 상태에서 범위라고 넣으라고 할 때 여기 주문서 선택하고 저는 이게 첫 번째 상품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오류났어요. 다 잘 해줘야 됩니다. 요 한 상태에서 바로 이동해야 돼요. 됐죠? 하고 선택 하면은 주문서에 느낌표가 들어가고 G 땡땡 G 그래서 G부터 G까지 그러면은 G열 전체라는 뜻이에요. 하고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면 주문이 한 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주문 한 개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걸로 이렇게 쭉 내리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행으로 내릴 때에는 숫자만 증가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행 번호만 증가가 돼요. 이 열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열이 증가되려면 이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열이 증가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오니까 이게 J가 됐죠. 이게 세 칸 이동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때에는 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릴 땐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하나씩 늘려주면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H죠. H. 그 다음 뭡니까? I죠. I. J.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네.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은 지금 주문한 개수가 나왔기 때문에 판매 금액을 이제 할 수 있어요. 판매 금액은 어떻게 하냐면 얘랑 이 주문된 값을 곱하면 되겠죠? 네, 이것도 자동 완성. 네, 곱하면 얼만큼 주문했고 그래서 주문 액수가 얼마인지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진짜 많은 부분을 한 거예요. 네. 어, 근데 이제 여기를 종합한 데이터들을 한번 얻고 싶은데요. 여기까지는 안 쓰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우는 방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고 행삭제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추가될 것들이 없으니까, 미안해요. 네, 추가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해서, 여기는 셀을 합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셀 병합.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합계에, 이제 오른쪽에 합계가 출력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세 가지의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sum, 여기부터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열 번호가 바뀌면서 이 위에 있는 값들을 계산한 값이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네, 잘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뭐냐면 이거를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그래프를 만들 거냐면 어떤 것이 판매 금액이 제일 높은지, 그러니까 우리 효자 상품이 뭔가 이런 걸 좀 알고 싶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를 그러면은 이제 요 품명하고 요 판매 금액 부분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럴 때 좀 간단한 방법은 일단 여기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요. 컨트롤 키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또 선택해요. 그럼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도 이렇게 이 부분만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탐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막대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이제 원형 그래프를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원형 그래프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요거를 해놓고 이렇게 차트 삽입 이렇게 누릅니다. 하면은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 뭐 퍼센테이지랑 이런 것도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오네요. 좋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상품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상품 이름이. 상품 이름을 조금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수정. 그래서 여기에다가 라벨 추가하고 데이터 범위 선택 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상품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라벨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우리 이 상품은 17% 전체 우리 판매 금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가장 효자 상품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심심하니까 여기 이제 디자인을 조금 바꿔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이제 요런 3D로 만들 수도 있고, 음, 요거를 이제 차트를 조금 도넛, 이제 요런, 여기에서 이제 차트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꿀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운데 구멍을 좀 뚫어주고 싶어요. 이제 요렇게.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으면, 어, 이제 품목 리스트에 리스트와 함께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지금 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서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좀 유용하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영수증 형태의 그런 문서를 만들어 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